안녕하세요. 엔젤 세무지원센터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만 되면 홈택스에서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입니다라는 문구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미 내용이 어느 정도 채워져 있고 몇 번만 누르면 신고가 끝나다 보니 이거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모두 채움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 ARS까지 가능할 정도로 간편한 신고 방식이죠. 바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서 정말 편한 방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모두 채움 신고가 편한 건 맞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리한 건 아니라는 점이죠. 오히려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잡혀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이유는 모두 채움 신고가 대부분 단순 경비율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국세청에서 업종별 평균 비용 비율을 정해두고 이 업종은 보통 이 정도 비용 쓰겠죠? 하고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사람마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누군가는 광고비를 많이 쓰고 누군가는 장비 구매 비용이 크고 또 누군가는 외주비나 임대료가 많이 나가죠. 특히 사업 차트에는 컴퓨터 구매, 인테리어, 사무실 계약, 마케팅 비용처럼 초기 투자금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모두 채움 신고는 이런 실제 지출 비용을 세세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남은 돈이 얼마 없는데 세금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특히 스마트 스토어, 해외 구매 대행, 온라인 쇼핑몰처럼 광고비 비중이 큰 업종이나 프리랜서처럼 장비 프로그램 사용료 지출이 많은 업종은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모두 채움 신고가 떴다고 바로 제출하지 말고 꼭 신고서 수정하기 화면까지 들어가서 공제 항목을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추가 여부, 경로우대 공제, 연금저축, IRP 납입 내역, 누락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 같은 부분은 자동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죠. 작년 이후 부모님 연령 요건 충족, 출산, 새 연금 계좌, 가입 같은 변동이 있었다면 더욱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이런 항목만 다시 반영했는데도 내야 할 세금이 환급으로 바뀌거나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모두 채움 신고라도 한 번은 직접 수정 화면에서 점검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정부 기준으로 신고했으면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었는데 귀찮거나 잘 몰라서 그대로 제출했다가 아쉬워하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렇다고 모두 채움 신고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제 지출이 거의 없고 구조가 단순한 업종은 오히려 간편하게 신고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신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초기 비용이 많았던 대표님들, 광고비나 외주비 지출이 큰 업종, 실제 남는 돈이 많지 않은데 세금이 이상하게 많이 나온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엔젤 세무지원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